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연 가격도 3년 반 만에 3,4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네. 구리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웬만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한일화학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뭐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조일 알미늄, 풍산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쉽게 안정을 찾진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원재료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가 유가나 천연 가격의 상승에서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은 금속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 둔화의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을 받기도 네. 했었고요. 하지만은 전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스타라는 글로벌 이제 금속 업체 쪽에서 생산을 줄이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에 따른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강세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유동성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금속 가격과 또 반대 포지션으로 움직이게 되는 대표적인 자산이 있죠. 달러화 자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로 금속 가격에 대한 강세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좀 연출되면서 금속 가격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속 가격에 대한 하락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가격 정행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관련주를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고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어떤 종목에 더 주목하세요? 큰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지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듯이 오늘 네. 뭐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에 뭐 그러한 기업들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네. 것 같고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만한 기업으로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대표 아연, 은 이런 것들을 재련하는 기업이죠. 세계 1위 아연 재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아연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동사에 대한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글로벌 재련사들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난 때문에 경쟁사들의 가동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아연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연 쪽을 재련하는 업체들에 대한 재련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은 TC라고 하는 재련 수수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해당 회사들의 메탈 게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본업의 성장 속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 라고 네. 한다면 결국 이제 2차전지 테마가 있겠죠. 그쵸. 이러한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를 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동박 그리고 황산니켈 이런 것들을 먼저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 LG화학과 전구체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MOU도 체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에 대한 진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려아연의 매출액에 크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은 결국은 동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갈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다만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70만 원 선을 좀 드리겠지만은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55만 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호주 자회사가 증설되면서 그 판매량이 더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안아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 안아가면서 목표가 70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55만 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자재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전주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전 관련주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한전기술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 랠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 뭐 에너토크라든지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중공업까지 워낙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네.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 번 더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특히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발전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가에 대한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저렴한 발전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단 자체가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부 국가, 뭐 유럽 쪽 특히 이제 프랑스를 필두로 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청정에너지 계열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화석연료 그리고 원전은 위험하다 이러한 인식 쪽에서 어떻게 보면 청정에너지 쪽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원전 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MR이라고 하는 이 소형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도도 커져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달려갔다가 네. 꽤 오랜 시간 쉬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큰 종목을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작은 종목군들도 분명히 네. 이제 모멘텀은 있겠죠. 하지만은 테마주 쪽으로서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형주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두산중공업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원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매출 중에 거의 뭐 한 70% 정도가 원전의 수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원전의 축소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최근에 두산중공업 실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를 좀 이어나가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만들어낼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동사의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원전 관련된 이슈 혹은 원전과 함께 그것을 넘어선 화석연료를 넘어선 청정에너지 혹은 신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소형 원전,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사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개발과 그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세대 LNG 쪽에 대한 개발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가스터빈 이슈도 동사의 하나의 수주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단지에 대한 해상풍력.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육상풍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일부 업체들도 상당히 잘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바다가 둘러싸인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이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두산중공업이 과연 이제는 화석연료의 기업이 아니라 신재생 혹은 청정 쪽으로서의 확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항대 구간 쪽에서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26,000원 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일단 추천주로는 두산중공업 잡아주셨습니다. 이 국내에서 대표적인 원전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신사업에 진출을 할 계획으로 보여지죠. 이 수소터빈 가스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해상풍력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한 초소형 원자로 쪽으로도 진출 계획이 있다 보니까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까지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6,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2만 원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갈대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